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 20, 2차 방정식과 그 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방정식의 구조를 우리가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구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1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1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x에 대한 1차식이죠. 이런 형태로 거기에다가 뭐가 붙은 것을 이런 1차식, 즉 x에 대한 1차식에 뭐가 붙은 거? 는 0이 붙은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말한다. 그죠? 그러면 2x 4라는 1차식에 는 0이 붙은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방정식의 해는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자, 그것을 구하는 방법. 1차 방정식의 해는 다시 말하면 이 등식을 성립하는 그 x의 값을 해라고 말하고, x를 남기고 다 넘겨주면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것. 잘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뭐를 넘겨주고 4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2를 넘겨주면 나누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 2가 되는 것. 이게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했고, 자,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이렇게 한 개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한 개를 갖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를 그대로 가면 2차 방정식은 식이 아까 1차 방정식은 1차식이었죠. x에 대한 1차식이었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은요? 그렇죠. 2차식이 오면은 그 다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역시 x에 대한 2차식은 는 0의 꼴로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골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이 0이 되는 이 골격이 바로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골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2차식은 0, 이런 골격으로 표현되어진다면 다 2차식이 된다. 즉 다 모든 식을 이 좌변으로 다 가져왔을 때 이 좌변에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얘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2차 방정식이 성립하게 하는, 즉 이 등식이 성립하는 x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그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게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거기서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그 x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게 바로 방정식의 해라고, 2차 방정식 해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까? 우리 인수분해 열심히 공부했죠. 자, 2,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앞 x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해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자, 바로 이 녀석이 뭐가 되어도 0이 되어도 되고 이 녀석이 0이 되어도 되잖아요. 자, 어떤 값이든 0이 되면 전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수가 0이 되든 하나의 인수가 0이 되면 전체 등식의 식의 값은 다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어요? x는 1이 될 수 있죠. 즉 x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x가 1이면 그것이 바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겠다. 자, 성립하기엔 x의 값은 우리가 구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로 확인이 됩니까? 그렇죠.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항상 두 개가 있다라 항상 방정식에는 두 개인데 우리가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이 항상 두 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일단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도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골격을 갖는다? x에 대한 2차식은 0의 꼴을 갖는 모든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됐죠?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 녀석은 2차 방정식일까요? 일단 물어볼게요. 얘는 2차 방정식일까? 얼핏 보면 여기에 뭐 x의 제곱이 있고 2차 방정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거 전개를 해보면은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x제곱이죠.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2차 항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x는 0 이런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항을 다 전개해서 넘겼을 때 반드시 좌변의 식이 몇 차 항이어야 돼요? 몇 차야 돼요? 2차식이어야 돼요. 즉 2차 항의 개수가 절대로 뭐가 되어서는 안 돼요?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좌변은 몇 차식이어야 한다? 2차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2차 항의 개수는 절대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면 2차 항이 사라져 버릴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그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해라고 부르고 그 해를 구하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개념 확인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설명해 주죠. 자,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기억은 2차 방정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는 0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게 방정식이니까요. 그러니까 니은은요. 맞죠. 이 녀석은 2차식이죠. 2차식이고 2차식은 0의 꼴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맞는 게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2차식이죠. 이거 2차식이죠. 2차식은 0의 꼴을 갖으니까 2차 방정식이 맞아요. 이거는 2차 방정식인 줄 알았는데 자, 여기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x가 돼서 좌변과 우변을 해서 x제곱항이 서로 사라지겠죠. 다 넘겨주면. 그래서 넘겨주면 뭐가 됩니까? 뭐 우변으로 좌변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해서 몇 차 방정식? 얘는 1차식이죠. 얘는 1차식이니까 1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선생님 3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지만 이 부분을 전개를 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요. 다 이항을 시켜주면 날라가죠. 그리고 요 녀석이 이항을 해서 넘어가면 등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은 x제곱 플러스 3x는 0.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차식이 나옵니까? 2차식이죠. 2차식은 0의 꼴을 갖기 때문에 얘도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다. 됐죠? 그 해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념 확인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고 자, 관련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라. 이걸 앞서서 풀어줬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푸는 걸로 합시다.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 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이 녀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2차 방정식이래요. 2차 방정식이래. 그러면 절대로 x제곱 항이 제거되면 안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좀 전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분배를 해볼까요?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볼게요. a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는 3x제곱 마이너스 3x 되죠. 그러면 우리가 2차항을 다 넘기고 1차항을 다 넘겨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2차항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a가 있고 3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 x제곱이 될 테니까 a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3x는 서로 날라가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얘가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 앞에가 몇 차식이어야 돼요? 그렇죠. 2차식이어야 하죠. 2차식이어야만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 2차항의 개수는 절대 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거되면 안 되니까 0이 되어서는 안 되죠.
따라서 a는 뭐가 되면 안 돼요? 3이 되면 안 되겠죠. 3을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3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다.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한테 나갈 수 있죠. 자, 다음 가볼게요. 괄호 안의 수가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x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x에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되면 0이 되면 해가 되는 거잖아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을 해보면 x에다가 1을 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0이 아니죠. 해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해인 것을 찾고 있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대입하면 2는 4, 여기다 대입하니까 2는 4, 4, 2, 8, 마이너스 16,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이것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로서 0이 아니죠. 틀렸어요. 해가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1은 해인가요?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 빼기 1 빼기 1에서 0이 되네요. 아, 이번에는 대입을 해봤더니 0이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 마이너스 1은 이 2차식의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렇게 3번 하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4, 5번은 여러분들이 0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나갈게요. 자, 4-1번.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3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마이너스 3이 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는 0이 성립해야 되겠죠.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9 빼기 3a 플러스 6은 해라고 했으니까 는 0이 성립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얘를 넘길까요? 그러면 넘긴 것을 좌변에 쓸게요. 마이너스 3a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3a가 되죠. 그럼 좌변에는 뭐가 있어요? 9와 6이 돼서 15가 되겠죠. 3으로 나누게 되면 3, 1은 3, 3, 5, 15. 따라서 a는 5가 되었겠다. 자, 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한근이 주어질 때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다음 5-1번.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한근이 알파니까 우리는 그 근을 뭐 하면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x 자리에 다 대입을 할 수가 있죠.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돼요? 반드시 는 0을 성립시키는 거죠. 방정식의 해니까요. 그럼 대입을 할게요. 대입을 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1번에서는 뭘 알고 싶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를 알고 싶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를 알고 싶으니까 얘만 남기고 얘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을 알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 플러스 3이 아니고 플러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좌우변을 조정해 주면 되겠습니까? 양변에 얼마를?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더해 줄까요? 그럼 이 녀석은 플러스 1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라고 했어요. 역시 대입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한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x 자리에 대입을 할 거예요. 한근이 알파라고 줬으니까 대입을 해도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입을 해서 읊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빼기 1은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조작을 해서 우리는 1번과 2번을 풀 건데요. 자, 1번은 어떻게 풀 수 있냐 하면, 자, 좌변과 우변을 우리가 이 좌변과 이 우변을 알파분의 1로 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 알파분의 1을 곱하면은, 자, 이렇게 곱하면은 좌변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우변은 0과 곱해졌으니까 무조건 0이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싶었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5만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그럼 원하는 값을 얻겠네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5다라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하래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분의 1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합니까?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A와 B가 제공되었어요. 그리고 A 곱하기 B가 제공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배웠죠. 이 녀석을 제곱하고 빼기 2AB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배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뭐를 구했냐면 지금 뭘 구해놨냐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구해놨죠. 그죠? 자, 이거 여러분들 처음 보는 아이들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뭐를 알고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 뭐 해요? 제곱을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해봐요. 제곱하면 곱셈 공식의 곱셈 공식에서 앞에 그 제곱, 뒤에 그 제곱을 먼저 할게요. 알파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등장인물 1, 2, 3를 다 곱하는 거죠. 1, 2, 3 다 곱하는 거죠. 그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알파분의 1은 역수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2만 남죠. 마이너스 2가 남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원하는 값이 아니니까 바깥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플러스 2가 기다려주면 사라지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라는 것은 앞에서 얼마로 구해놨어요? 5라고 구해놨잖아요. 그럼 대입을 하면 5의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27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이 6-1번이 좀 수준이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